안녕하세요. 예리숲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상에서 반짝하고 빛비춤 받은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해서 다른 방송은 몰라도 이 오디션 프로를 하면 꼭 챙겨서 보는 편이에요. 주말마다 저녁에 밥 먹으면서 한 편씩 보는 게 제 일상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요즘 근데 오디션 프로를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와, 우리나라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오디션 프로를 했는데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실력자가 등장하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쟁쟁한 참가자들의 그 열창 못지않게 제 귀를 사로잡는 건 바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입니다. 제가 말하기에 관심이 많고 또 말하기를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참가자들의 노래 말고 심사평도 귀 기울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챙겨봤던 싱어게인4나 아니면 우리들의 발라드를 볼 때도 그랬어요. 사실 심사평이라는 게 자칫하면 이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주례사 같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참 좋게 들었어요. 뭐 이런 틀에 박힌 그런 영혼 없는 칭찬만 이어간다면 정말 시청자 입장에선 지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똑같은 칭찬이라고 해도 맛깔나게 살리면 임팩트를 줄 수가 있죠. 싱어게인3에서 임재범 심사위원이 했던 그 유행어 기억나시나요? 참 잘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임재범 심사위원이 싱어게인4에서도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칭찬 멘트를 날려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2라운드에서 37호 참가자가 무대를 마친 다음이었어요. 잔뜩 긴장해 있는 이 참가자한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고 나쁜 얘기 중에서 뭐부터 듣고 싶어요? 이렇게요. 순간 그 37호 참가자가 굉장히 비장한 표정이 되면서 나쁜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임재범 심사위원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나쁜 얘긴 할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밀당의 고수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칭찬 세례를 이어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이 37호 참가자의 그 1라운드 무대를 보고서는 페인트 칠이 덜 마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미완성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2라운드 무대를 보니까 이제 그 칠이 다 마른 것 같다고, 마치 뱅크시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와, 음악을 미술에 갖다 대는 그 절묘한 비유에 제가 또 감탄하고 말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이 홍대 그루브가 물씬한 37호의 무대가 정말 뉴욕의 거리를 자유롭게 그래피티로 물들이던 뱅크시를 연상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오디션 심사위원 입장에서 칭찬의 말보다 하기 힘든 것은 잘못을 꼬집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참가자들이 너무 상처받지는 않게, 그러면서도 분명히 뭔가는 배울 수 있게 지적해주는 것,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가장 힘든 말은 중간에 탈락한 참가자들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심사에서 떨어뜨려 놓고 무슨 말을 해봤자 그게 진정성 어린 위로로 들리겠냐고요. 대개는 너무 좋았다, 계속 앞으로도 응원하겠다, 다음에 다른 무대에서 또 만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시청자인 제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죠. 바로 굉장히 긴장해 있는 참가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건데요. 평균 나이가 18.2세인 그런 푸릇푸릇한 신이들이 출연한 우리들의 발라드에서는 큰 무대에 처음 서보는 참가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뭐 엄마, 아빠, 뭐 형, 누나가 된 것처럼 아주 살뜰하게 어린 참가자들을 보살피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새 아이를 둔 정말 가정적인 이미지로 호가 나 있는 그 차태현 심사위원의 경우에 특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이 보는 시청자인 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싱어게인4에는 제야에서 무명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거나 아니면 다른 오디션 프로에 이미 나갔었지만 충분히 빛을 발휘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가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분들에게 심사위원들이 해줬던 격려의 말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51호 참가자가 첫 무대를 할 때였는데 그분이 약간은 좀 주눅든 그런 표정으로 저는 곁들이는 가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음악의 주류가 아니라는 뜻에서 메인 디쉬가 아니라 반찬 같은 존재다 라고 좀 낮춰서 스스로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51호에게 윤종신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젓갈 가게에 가면 젓갈이 메인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꼭 갈비찜이나 불고기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식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젓갈도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당신만의 색깔을 보여주세요 라고 주문을 한 건데요. 그 말이 통했는지 이 51호 참가자가 당시에 정말 멋진 무대로 보답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힘을 보여주는 명장면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지금부터는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청하셨던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간추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잠시 얘기가 나왔던 위로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주제로 운영하고 있는 북클럽에서 회원들과 함께 위로의 표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힘내 라고 말하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지 하는 게 주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읽었던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힘내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차라리 밥은 먹었니? 라고 일상적인 말을 건네는 게 더 좋은 위로의 표현이다 라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힘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지? 대부분 위로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하고요. 그래서 그때 저와 회원들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회원이 자신은 그 저자의 얘기에 너무 깊이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본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야 힘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듣기 싫더래요. 이유는요. 정말 아무리 쥐어짜도 아무 힘도 없는데 뭐 어떻게 나더러 힘을 내라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반감이 치솟더래요. 그때 당시에 힘내라는 그런 문자나 뭐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것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한동안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회원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던 그런 말은 한 친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였대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네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연락해 라는 말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말이 참 좋은 위로의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컨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제든지 나한테 의지해도 돼. 이런 전적인 지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거든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그런 말인데요. If you need a shoulder to cry on, I'm here for you 라는 말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 기대서 울고 싶은 어깨가 필요할 때 내가 너의 옆에 있어줄게 정도가 되겠네요. 어떤가요? 이렇게 상상만 해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표현 아닌가요? 문득 이 대목에서 싱어송라이터 권진아 님이 부른 위로라는 노래의 가사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가사가 노래 중에 있거든요. 위로하지 않으려는 너의 모습이 내게 큰 위로였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너의 모습이 내겐 큰 위로였다. 네, 참 좋은 노래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북클럽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또 다른 회원 한 분도 이 힘내라는 말은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른 짐을 또 지우는 것 같아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같다고 동감을 표시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 책의 저자가 얘기한 대로 일상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도 반드시 정답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요. 어쩌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싶었을 수 있는데 밥은 먹었니? 라고 일상적인 얘기를 꺼내면 나는 너에게 그런 힘든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누군가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섣불리 어떤 말을 건네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가만히 옆에서 있어주는 겁니다. 어떤가요? 네, 저와 회원들이 그날 모두가 공감했던 좋은 위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리숲에서 보낸 시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도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숲힐링하러 다시 만나요.